여러분, 겉보기에 싸다고 덜컥 입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 감정가 3천만 원대의 전인데요. 단순한 토지 경매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선순위 가등기, 소유자 미상의 수목, 게다가 농지층까지? 복잡한 권리가 얽혀있고 실제 실무에서 실수하면 낙찰대금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진짜 특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놀랍게도 입찰이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착각을 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낙찰자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그리고 그럼에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실무에서 강해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IN경매입니다. 요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데요. 4월에만 2개를 낙찰받았고요. 그 물건 유치권을 해결하고 명도하고 잔금을 치르고 또 매주 토요일에는 저희 IN경매 강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잘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하는 IN경매가 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어떤 물건을 올릴까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요. 고민 끝에 아주 재밌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1-206004입니다. 여기 옆에 아주 무섭게 또 농취증 선순위 가등기 이슈가 있네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물건을 찾아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들만 찾아오셨는데요. 수업 5주차가 되면서는요, 저희 수강생들은 이 옆에 이런 빨간 글씨가 써져 있는 물건들만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공부만 잘하시면요, 이런 빨간 글씨도 전혀 무서울 게 없으니 여러분들도 저희 IN경매 영상을 보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2가지 이슈 말고도 오늘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뒤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50평입니다. 여기 매각 물건에 보시면요, 토지만 매각, 가로 열고 제시외 기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입찰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차 감정가는 3,237만 원이고 1차 때 108%인 3,500만 원가량의 낙찰이 되었다가 낙찰자가 미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유찰이 되고 3차 때 다시 2,525만 원가량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1차 때 108%나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은 왜 미납을 하였을까요? 제 생각엔 이분은 선순위 가등기 때문에 미납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선순위 가등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각에서 제외된 수목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성명 미상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현황 조사 당시 본인의 정보를 말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 임차인은 성명과 우편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부하며 토지의 관리 목적상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서는 없고 구두 계약임을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보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료,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농취증을 제출 안 하면 보증금은 몰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 하나, 매각에서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잘 기억해 주세요. 토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10년 6월 21일에 구모 씨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모 씨에게 소유권 가등기를 해줍니다. 말소기준 권리인 2020년 7월 21일에 신한카드의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등기상으로는
가등기를 인수하게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가등기인 것이죠. 매각 당시 이 가등기를 설정한 지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 경매 고수분들은 딱 이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내지는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 예약을 하고 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 예약에 의해서 발생한 계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즉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입니다.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권자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 예약 효력은 상실합니다. 경매 고수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초고수분들은 아실 텐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해야 하지만 만약 10년이 지나기 얼마 전에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면 본 계약인 매매가 성립됩니다. 그와 동시에 매매 효력으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안에만 행사를 하면 됩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거의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이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제3자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겠지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다시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억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3자는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을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상실했을 때는 낙찰 받은 사람은 자기 낙찰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요, 민법상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 구모 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모 씨가 무자력 상태, 즉 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2차적으로 낙찰 대금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이걸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두 곳인데요. 바로 신한카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한카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과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낙찰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사건 낙찰자가 가등기로 인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가등기권자에게 뺏기게 되더라도 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등기의 소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다시 임차인 현황으로 가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임차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신원 미상의 임차인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토지 사용권에 기해서 나무를 심었다면 매각에서 제외된 수목은 신원 미상의 임차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낙찰자는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하겠지만 이 수목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외된 이 수목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매각에서 제외된 수목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낙찰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수목을 심었을 때,
둘째로 제3자가 토지 사용권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권이 따로 제3자에게 인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에 기속됩니다. 낙찰받은 후에 이런 경우들은 매각에서 제외됐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각에서 제외된 수목이 토지 낙찰자에게 기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3자가 정당한 권리로 토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토지 소유권자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나무를 심은 이 제3자가 주인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 전세권, 사용차권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현황 조사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신원 미상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 심었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차를 했다는 것은 사용 대차인데 정말 무상으로 임대차를 했다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의 소유권은 신원 미상인 임차인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낙찰자는 어떻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권이 경매나 매매 등으로 달라지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나 사용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목의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낙찰자는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때까지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의 이런 경우는 대부분 토지 사용자가 타인을 시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면서 한두 그루도 아니고 이 수십 그루를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하여 빌려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즉,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에도 허위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선순위 가등기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시의 수목 문제는 실무상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허위 주장일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입니다. 즉, 토지를 낙찰받으며 제시의 수목이 따라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금액이 낮은 물건이지만 함정도 많고 배울 게 많은 특수물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끝? 절대 아닙니다. 둘, 매각 제외된 수목도 토지와 함께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허위 진술 여부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런 함정 많은 물건들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무 경험이 정말 필수죠. 저희 IM 경매 2기 교육이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순에 2기 강의가 끝나는데요. 바로 이어서 3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저희가 8월까지는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IM 경매 수강을 원하시는 3기 분들은 9월 초쯤 수강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IM 경매는 단순 강의가 아닌 진짜 물건을 같이 보고 실무를 배우는 하이브리드 강의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IM 경매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